여러분 안녕하세요. 비욘디 정진희 PD입니다. 요즘 군인 체험, 극한 훈련 이런 거 정말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진짜 하반기 열풍을 일으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은 이슈가 됐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연세봉 정신건강의학과 박종성 원장님을 찾아온 이유는 이러한 극한 훈련이 정말 정신 강화, 멘탈 강화에 도움이 되는 건지 너무 궁금해서 그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원장님 소개 좀 간단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정신과 전문의 박종석이라고 합니다. 저도 굉장히 이슈가 된 프로그램이라서 유튜브나 그 방송을 통해서 여러 그 클립들을 보고 재밌다고 생각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 군인 체험 프로그램을 보면 진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할 정도로 막 화를 내고 좀 강압적인 분위기를 만들고 그런 장면들을 좀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네. 그래서 정말 이런 훈련들 우리 멘탈 강화에 도움이 되는지 궁금해서 이렇게 찾아오게 됐습니다. 사실 이거는 뇌과학 분야나 정신과 학계에서도 굉장히 그 이견이 많았던 분야였어요. 체벌이 정신 멘탈 강화에 효과가 있다는 학자들도 있었고 없다는 학자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 의견이 분분한가 네, 봐요. 분분했었는데요. 뭐 켐코비치나 지오다노 같은 학자들은 적당한 종류의 체벌은 멘탈 강화와 집중력 강화에 그 도움이 된다. 자기 통제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근데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러한 이론가들이 30년 전에 어떤 이론에 근거한 주장을 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은 옛날하고 굉장히 많이 달라진 환경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러한 어떤 훈육이나 체벌의 대상이 청소년기나 아동기가 아니라 뇌의 어떤 성숙이 발달이 끝난 성인 대상으로는 저는 전혀 효과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미 성숙이 어느 정도 고착화가 되었고 자기 의견이 좀 있는 상태에서 이런 강압적인 어떤 멘탈 훈련이나 훈육 같은 거는 의미가 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아주 획일적인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지금 세태가 아니잖아요. 네네. 전시 상황도 아니고 모든 사람들을 똑같이 만들어낼 필요도 없고 최근의 연구들을 보면요. 네네. 그 미시건 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서 어린 아동들을 대상으로 체벌이나 훈육 이런 약간의 어떤 강압적인 교육이 성인이 됐을 때 성향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만든다.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부정적인 미친다. 영향을 미친다. 네. 그런 연구를 대단히 연구를 시행을 했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한테 일반인들보다 3배나 우울증에 걸리는 노출 빈도가 굉장히 더 위험했습니다. 우울증에 더 잘 걸린다는 얘기죠. 가장 최근에 비슷한 연구로는 2009년도에 하버드 의대에서 연구를 했었어요. 그 어린 시절에 이런 훈육과 약간 정서적인 학대, 좀 강한 어떤 교육을 받았던 아이들이 뇌의 발달이 일반인들보다 정상보다 쪼그라져 있다는 어머, 그런 뇌까지 결과가 위축이 된다. 네, 언어 표현과 이해를 하는 중추 브로카 에어리어와 그리고 베르니케 구역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과 정서적인 어떤 담당하는 변형계나 기억을 저장하는 해마체 이런 뇌의 중요한 부분들이 훈육이나 학대 체벌을 받았을 경우에 일반인들보다 훨씬 그 부피가 적더라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진짜 많은 자료들이 어떤 원장님의 그런 의견을 입증해주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요새 어린이들이나 이제 일반인들 상대로 한 극기훈련 체험 이런 것도 많이 있잖아요. 뭐 해병대 캠프 그렇죠. 이런 거 있는데 그러면 이런 거 좀 어떻게 보세요? 청소년기에 아주 일시적인 일회적인 어떤 이벤트성으로는 전 도움이 된다고 봐요. 한 번 한 번 정도는? 정도는. 네네. 왜냐면은 강한 어떤 자극이 우리 몸의 편도체를 놀라게 하거든요. 편도체라는 곳이 어떤 우리 몸의 약간 놀람, 분노 어떤 이런 부정적인 자극을 담당하는 그런 수용체예요. 그럼 이 편도체가 활성이 되면 우리 몸이 바짝 긴장을 합니다. 그럼 교감신경이 활성되고 어떻게 보면 좀 약간 긴장을 하고 놀라야 우리가 더 바짝하고 그 집중하게 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일회성일 뿐이지 이게 지속적으로 계속 반복되고 강압적인 차원에서 계속 사람을 긴장하게 만들면은 불안 호르몬이 확 이렇게 높아지면서 전반적인 수행 능력이나 통제력, 집중력이 오히려 떨어져요.
아, 그래요? 이게 반복적인 이런 어떤 극기 훈련이라든가 이런 강압적인 어떤 분위기의 통제성을 강요하는 거는 네. 오히려 청소년들한테 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 네네네.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환경에서는 똑같은 어떤 뭐 달리기나 어떤 체력 훈련 이런 걸 시키기 때문에 잘하는 아이와 못하는 아이가 너무 눈에 띄게 구분된단 말이죠. 아, 네. 잘하는 아이는 잘하는 대로 문제고 못하는 아이들은 못하는 대로 또 열등감이 심해요. 아, 근데 잘해도 좀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잘하는 아이는 네. 이게 이런 경쟁심에서 자기가 우월감과 오만함을 갖게 되고 그리고 이기적인 성향이 생겨서 나르시스틱해지고 권위적인 어떤 권력계층에 약간 취약한 집착하는 그런 성향까지.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궁금한 게 사실 이제 이러한 훈련들은 사실 쉽게 일반인들이 접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일상생활에서 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멘탈을 강화할 수 있는지가 궁금한데요. 가장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멘탈이 약하다는 그 선입관을 자기한테 심어주지 않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나는 멘탈이 약하다 이런 네. 생각 자체가 되게 부정적이라는 그렇죠. 거죠? 부정적인 출발이라는 거죠. 아. 왜냐하면은 멘탈이 약하다고 표현하는 거는 굉장히 기준이 다양한데 어떤 한 부분, 어떤 한 과목만을 가지고 네네. 혹은 어떤 한 시점만을 가지고 이 멘탈에 대해서 평가하는 건 굉장히 섣부르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멘탈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존감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고 네. 굉장히 유연하고 긴 호흡으로 멀리 봐야 되는 거거든요. 내가 현재 지금 어떤 약한 부분, 잘 못하는 부분을 가지고 평가해 버리면 모든 사람이 다 자기가 멘탈이 약하다고는 선입관을 가지게 되죠. 아. 그렇기 때문에 자기 효능감과 자존감을 지키는 훈련이 되게 중요하고요. 네. 이걸 높이기 위해서는 우선 회복 탄력성이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아, 그게 뭐죠, 정확히? 회복 탄력성이라는 거는 우리가 어떤 슬럼프에 빠지고 실패했을 때 다시 원상태로 회복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나 빠르냐, 얼마나 빨리 내가 정상으로 돌아오느냐, 이런 면역력 같은 거예요. 아, 네네네. 그래서 스트레스에서 혹은 우울감에서 좌절감에서 얼마나 빨리 회복하는 회복 탄력성을 길러야 되고요. 네. 어떻게 하면 이걸 빨리 기를 수가 어떻게 있느냐. 하면 이 유연성이라고 할까요? 네. 이런 게 길러질까요? 너무 궁금해요. 첫 번째는 네. 새로운 것에 대해서 변화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하면 좀 두려움이 좀 줄 수 있을까요? 이게 어떤 멘탈이 약하고 우울증에 걸리고 약간 스트레스에 되게 취약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네. 매일 똑같은 건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매너리즘에 빠져 있고 네네네. 무기력하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주 작은 변화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근데 사람은 어지간해서는 안 바뀌거든요. 제일 추천하는 게 첫 번째는 운동. 내 마음을 담는 그릇인 몸이 바뀌면은 멘탈도 조금씩 하루에 1%라도 변한 거거든요. 그래서 아주 규칙적인 어떤 운동을 하루에 5분이라도 해서 내가 규칙적인 루틴을 쌓아나가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일기 쓰기가 되게 중요해요. 내 감정 일기를 쓰는 거죠. 내가 오늘 느꼈던 감정에 대해서 우선 내 머릿속으로만 이렇게 고민을 할 게 아니라 직접 써보는 거예요. 직접 써보고 그걸 보면은 이거를 감정적으로 주관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인지적으로 이 상황을 보고 이 감정을 이해한 다음에 중립적으로 평가를 한 다음에 다시 나한테 이걸 담는 거죠. 아, 이거 진짜 너무 좋은 꿀팁인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일기 쓸 때 철저히 100% 팩트로만 쓰거든요. 오늘 뭐 했다, 네. 누구를 만났다. 근데 그게 아니라 내 감정에 대해서 써보면 오히려 좀 정리가 될 수 있다. 감정일기, 마음일기를 쓰는 거죠. 어머, 이거 너무 좋네요.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아침 먹는 거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침 식사 챙겨 먹기요? 이게 뭐 아침 먹는 거 누가 몰라 하는데 네. 대부분은 안 먹어요. 우리가 아침에 제일 일어나서 먼저 하는 거 혹은 제일 먼저 먹는 것이 커피거든요. 아메리카노거든요. 그럴 수 있죠. 네. 근데 잠이 덜 깬 뇌에 카페인을 그것도 뜨거운 카페인을 들이부으면요 굉장히 뇌가 상처받게 돼요. 이거는 잠든 뇌를 때려서 깨우는 거예요. 아침에 꼭 아침 식사로 뭐 바나나나 견과류 아니면 뭐 우유랑 같이 아니면 좀 빵을 조금 먹어주면요 이 단백질이 몸에 들어가면 트립토판으로 바뀌거든요. 이 트립토판이 뇌에서 세로토닌으로 변화가 돼요. 이 세로토닌이라는 게 우리 몸의 안심 호르몬, 우울증을 극복하는 회복 호르몬이거든요. 네. 이 세로토닌 어떤 레벨이 아침을 먹어야 높아질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세로토닌이 아침에 이렇게 먹어서 점심 때 형성이 돼야 우리 밤에 멜라토닌으로 바뀌어요. 멜라토닌이 수면 호르몬이거든요. 잠을 또 잘 자게.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잘 잘 수 있고 내가 점심 때 얼마나 안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가는 아침을 먹는 것에 달렸다 해도 어머머머.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네. 멘탈을 강화시키는 방법이 뭐 대단하고 특별한 게 있지 않다는 그러네요. 거죠. 네. 아침 먹고 운동하고 밤에 자기 전에 일기 쓰고 네. 이런 간단한 내 생활 습관의 교정을 통해서 하루하루 쌓아나가는 이런 어떤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네. 내 변화들을. 이걸 통해서 자존감이 형성이 되고 자신감이 생기고 오늘보다는 내일을 기대할 수 있는 이런 노력들을 확인하면서 저는 멘탈이 강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정리까지 완벽하게 해주셔가지고 그렇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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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